자,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지금 책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원래 이제 방정식은 뭐 고차 방정식 있을 거고요.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생각부터 하는 거고, 부정 방정식은 정수 조건이냐 실수 조건이냐 이렇게 해서 뭐 인수분해해서 정수 조건을 푼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해됐어요? 거기에 2차 방정식에 좀 빠져 있는 것이 부등식 쪽에 있는 근해 분리 쪽의 내용이 원래는 부등식 쪽에 포함이 되는 건데 방정식처럼 모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근해 분리. 근데 부등식 쪽에 들어가는 거고, 문제를 풀 때 조금 그래프적 생각을 조금 하다 보면 문제를 방정식에서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y좌표 또는 y좌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해석이 좀 더 쉬워집니다. 부등식은 훨씬 그런 문제가 많아요. 알겠어요?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쉬워질 거다 이거지. 방정식은 좀 약한 것이 고차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적인 내용이 좀 적어요. 근데 여기는 2차 대놓고 2차 부등식이야.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꽤 많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내용은 그래프를 풀어서 풀 것이고,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이 절대값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야. 절대값적인 내용들은 그 절대값에 대한 내용들로 문제를 풀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 보통 절대값은 두 가지 방법 많이 풉니다. 정의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뭔 생각이 있어? 그래프적 생각을 문제 많이 풀 거야. 알겠어? 여기에 빠진 것은 영점 분리법이라고 해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 문제가 복잡한 문제는 무조건 그렇게 풀어야 돼. 절대값 안이 복잡한 문제는 기준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정의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잡한 문제고, 우리한테 나오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야. 우리가 쉬운 문제는 사실 그냥 그래프를 쫙 그려가지고 문제 풀면 바로 답이 짝짝짝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다가 걸리면 얘기를 해줄게요. 2번은 뭐야? 2번 누구야? 영서야? 수직선 위에 AB가 있어요. 수직선 위에 4하고 8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어. P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어. AP 더하기 BP가 10보다 작아요. 그러면 1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얼마야? 4지 4. 4.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무조건 4고, 여기를 벗어나면 4보다 더 커질 건데 여기에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 얼마야? 4니까 이 길이에 2번만큼 커진다 이 말이네. 그럼 얘가 4였으니까 얘가 가능한 수는 얼마까지 가능해? 3까지 가능한다가 이게 정의 문제야. 얘를 식으로 쓰면 나름 질문은 잘했어요. x-4 플러스 x-8 10보다 작다. 문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똑같은 말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고. 정의로 풀 거냐, 그래프로 풀 거냐. 그래프로 꽤 많이 풀었어요. 정의로 풀 수도 있다 이거지. 이 문제는 정의로 풀어도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됐나요? 어떻게 풀면 된다고? x가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면 대칭적이니까 여기도 있어요. 절대값 문제니까. x라 하지 말게요. 원래는 x야. x로 안 풀어도 돼. 그럼 이 길이를 뭐라 놓을 거야? 나는 a라고 놓을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a 플러스 4다는 말이야. 이 거리야. 다시 말해서 2a 플러스 4가 10보다 작다. a는 3보다 작다 이거죠. a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x의 위치는 뭐야? 1. 이쪽 x의 위치는 11. 그러면 x는 1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얘가 작아 되니까. 1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1부터 x는 11 사이에 있다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의로 푼 거야. 얘를 그래프로 풀면은 어떻게 풀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됐죠? 그러면 요 위치가 얼마야? 4.
4, 얼마야? 4, 4, 얼마야? 4 넣으면 4인가요? 여기가 4, 여기가 8. 10은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서 체크할 게 뭐야?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다? 2이고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요놈의 기울기가 2니까 뭐야? 한 칸, 두 칸의 비율을 갖고 있다. 한 칸, 두 칸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가 얼마야? 10이니까 여기가 몇 칸? 6칸. 여기가 몇 칸? 6칸. 그럼 여기가 몇 칸? 3칸. 그럼 여기 위치는 얼마? 11. 여기 위치는 그럼 얼마? 1.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둥어만 조심하면 되겠죠. 둥어 다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의 범위가 답이 된다. 수학적은 이렇게 풀 거라고.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는데 정의 풀면 생각보다 쉽다.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정의를 풀어도 쉽습니다. 연습을 해보면. 왜냐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 정의적 내용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절대값 A-B, 절대값 X-B. 얘를 그래프로 풀려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생각을 돌려가면서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정의로 푼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야. A랑 X의 거리야. X랑 B의 거리야. B가 더 크네요. X랑 B의 거리하고 X랑 A의 거리가 X랑 B랑 거리가 더 크다 이거지. 그럼 B에서 더 멀다 이거야. 모르겠으면 둥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X랑 A랑 거리가 같다. X랑 B랑 거리가 같다. 어디를 말하고 있어? 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X가 있으면 둥어가 성립하는 거고. 얘가 이쪽이 더 크다는 말은 이쪽이 더 멀다 이 말이야. 그럼 X가 어디로 가야 된다? 오른쪽 가보고 왼쪽 가보면 되잖아. X가 더 멀다. 이 거리가 더 멀어야 되니까 X는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지. 그럼 X는 2분의 A 플러스 P보다 작거나 같다. 끝 나는 거지. 그래서 5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돼. 그럼 얘는 5보다 더 어째야 돼?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A 플러스 B는 뭐가 돼? 말이 안 되는데 다시 이거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가 성립해야 돼요. 이거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요게 성립을 해야 돼. 5보다 작은 게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해석에서 5보다 작은 게 이것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좀 명제적인 생각이 힘들어. 이렇게 포함이 돼야겠지. 5보다 작은 게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아야 돼. 포함 관계 이렇게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얘는 5보다 크다. 해석을 확실히 써야 돼. 부동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최소값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부동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다시 생각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가 10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값이 10이 된다. 이 정의를 풀면 바로 끝날 수가 있다. 단답인 경우는 답이 10밖에 없다 해서 너희들이 크다가 나오든 작다가 나오든 10을 썼을 거라고. 알겠나요? 해석을 정확히 하려면 부동의 방향도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 10번대로 갑니다. 10번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야. 그대로. 뭘 이용하자? 정의가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하자 이거야. 이 시기 모습이 거의 다 비슷해.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권이 갖는 놈이 요놈을 뭐라 놓자? 얘를 fx로 난 놓겠다 이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fa가 되겠다 이거고. 얘가 fa가 되면 얘가 뭐가 된다? fb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fa와 fb가 같다. 뭘 알려준 겁니까? 식 자체가 있으면 2차식이니까 뭘 알려줘? 축을 알려준 거잖아요. x는 2분의 a 플러스 b가 축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질문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지금 fa이자 fp다고. a가 B가 더 크네요. 여기가 그러면 a이고 여기가 b야. 끝. fx가 fa보다 크대요. fx가
FA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답이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프 해석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답은 추가군 인문제는 상관이 없고요. 추가군 상관없고 X는 A보다 작거나 X는 B보다 크다가 나오고 둥어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똑같은 문제가 보여가지고 요거요. fx가 있어요. fx가 있어요. 영하고 4에서 만난대요. C에 대하여 부동식 fx가 fc보다 작아야 돼. fc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fc보다 작아야 돼. C가 그럼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겠네. 얘가 fc라고 하면 맞습니까? 됐어요? fc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몰라. 아직 설명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 그렇지? fx가 fc보다 작은 부분 그러면 이 부분 이 말이죠. c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큰 부분에 포함이 돼야 돼.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보다 큰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이 범위는 1보다 큰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그래 여기 1, 여기 1, 2 뭐 이 정도 있겠네요. 얘가 1이야. 얘가 1. 얘 x가 이 부분에 fx가 10보다 작은 게 포함되려면 fc가 이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포함이 되겠지. 해석됩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고 이렇게 와야 된다고 fc가 이렇게 와야 되고 c가 가능한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c가 될 수 있는 애는 1부터 3까지고 둥어 조심해야겠네요. 다시 말해서 c가 1이 되면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둥어가 있으니까 0, 1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1보다 큰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네요. 1이 범위 안에 없어요. 얘도 1은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c는 1보다 더 큰 값만 된다.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다음은 10번 했고요. 12번. 얘는 중근을 갖고 3차 방정식은 흑은 실근을 모두 갖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냥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쓸 거고 해볼까요? 뭐 질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가 중근을 가져요. 0. 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일단 놔두십시다. 두 번째 3차가 허근과 실근을 가져요. 인수분해가 일단은 a제곱 a 오케이 됐네요. 인수 하나 찾았어. a 혹시 요거 못 찾아서 질문인가? A는 조건, A는 실수. 얘는 실수 하나 나왔고, 다음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 놈이 요 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p는 0이라는 방정식 허근을 가져야겠네요. 두 번째는 판별식 0보다 작아 되겠네요. 말이죠. 그래도 자, 여기서 이제 등식이 나왔고 a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4b예요. 그럼 이놈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모두 같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라겠네요. 그러면 지금 b의 범위네요. b의 범위.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b제곱 마이너스 4b가 써놨네. a제곱이라는 식을 갔는데 얘가 0이 되도록 p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b의 이 v에 대한 범위가 a제곱이 되는데 a제곱은 뭐야? 양수죠. 양수. 요거 양수. 요거 때문에 못 쓰는 거 같네. b의 범위가. 여기서는 뭐 대입을 해서 b의 범위가 나오겠지. a제곱 다시 b 넣으면은 요놈은 b제곱 0보다 작으니까 0부터 b가 5까지. 이렇게 하나 나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b가 뭐야? 0부터 b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b가 0보다 작거나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0부터 5까지 나오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4부터 5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놓친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2번 14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틀 모르면 부정방정식 이건 절대부등식. 그 모르면 뭐야? 판별식이야. 모르면 판별식이야. 부정방정식을 생각하면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항상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식을 생각하고 이렇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ax y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p 2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y제곱 4y 플러스 4y 플러스 b y제곱 없어지고 2y제곱 4ay 마이너스 16y a제곱 마이너스 4b 여기서 해석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얘가 0보다 어째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항상. 얘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해석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서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온 거야. 근데 얘는 몇 차식이야? y에 대한 1차식이야. 1차식이 0보다 항상 작을 수가 1차식이 0보다 항상 작을 수가 없어요. 1차식은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든지. 일정 어떤 부분에서는 0보다 크고 어떤 부분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1차는 없어. 1차 절대 부등식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모순만 1차처럼 띄고 있는 거야. 얘는 1차가 아닌 거야. 1차가 아닌 거라고.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4가 되니까 4b는 얼마보다 16보다 크거나 돼서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절대부등식은 항상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하면 2차는 항상 0보다 클 수가 있는데 1차는 그럴 수가 없어. 3차도 그럴 수가 없고 4차는 그럴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다음 4번 16번 느낌을 딱 봐도 얘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 성립하는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놈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얘는 부등식은 항상 곱하고 나눌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항상 양수야.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b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2x 플러스 a-b 플러스 1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그래프 함수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어떤 상수 문자로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다는 말은 얘가 0인 상황과 0이 아닌 상황을 나눠서 풀라겠죠.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a-b 플러스 1이 0이 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뭐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 항상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1차가 살아있으면. 알겠어요? 됐어요?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a-b 플러스 1은 0이 아니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는 a-b 플러스 1은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면서 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판별식을 쓰려고 봤더니 식이 좀 불편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를 뭐로다? 치환하면 좀 더 쉬워 보이겠지? 그러지? t-2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t 플러스 1 뭐야 t 플러스 1 t 플러스 1이야? t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t 플러스 4 마이너스 4 0보다 작아야 되네요. 3 없애주면 0보다 크다가 나오고 t가 4하고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t가 1보다 크다인데 t는 원래 마이너스 1보다 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네 0이네요. 0이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t가 지금 a-b가 0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알겠어요? 이게 문제 연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단지 문제 연산 기술이 좀 필요하다 요 정도에. 다음 19번 자 18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절대값이 한 군데 있죠. 그러지? 절대값이 한 군데 있어. 그러면 얘를 어째 x를 0보다 큰 범위와 작은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 x가 0보다 크면 x-1, x-3.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1, x-3. 왼쪽 승만 적은 겁니다. 됐어요? 얘를 가지고 x가 0보다 클 때는 요식 쓰고 2보다 크다를 풀어가지고 방정식 풀어. 근데 x가 0보다 큰 범위야 적어. 그렇게 풀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바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는 범위 나왔으니까 y축이 필요할 거고. 얘는 얼마야?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1, 3을 지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1, 3을 지나 y절편 3이야. 1, 3을 지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제 음수 그래프죠. 음수 그래프인데 얼마를 지나? 마이너스 1하고 3을 지나.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을 지나. 음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러고 나서 2보다 더 크다 이거지.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인지 알고 문제를 풀라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필요한 답이 뭐냐에 따라서 다 구하라 하면 다 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뭘로 풀 수 있어? 방정식 그냥 풀어도 되겠지? 요거랑은 두 개 다 필요할 거고, 요놈이 베타고, 요놈이 감마고, 요놈이 알파고, 요놈이랑은 작은 놈 구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훨씬 더 빨리 생각할 수가 있다. 필요한 놈만. 그럼 이해됩니까? 자, 가우스에 대한 얘기인데, 가우스는 정수와 관련이 되는 거고, 가우스는 정수로 만드는 거고, 가우스는 정수를 막지를 못해. 가우스는 정수가 들어가고 나오는 걸 막지 못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1이 나가고 싶은데 이 제곱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면 1을 이렇게 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 가우스도 하나의 가로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3이 있다는 것은 3 떼고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그대로 얘가 이 식이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 됩니까? 정수는 가우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됐어요? 정수는 가우스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조심할 점은 이게 정수여야 돼. 여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정수가 들어가고 3 떼고도 정수니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얼마부터 가우스 x 마이너스 1이 여기 조심할 점 하나가 더 있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야. 가우스 x 떼면 안 됩니다. 가우스는 뭐밖에 없어? 정수밖에 없다고. 요 안에 있는 정수만 답이야.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가우스 x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풀고 나서 해도 되고 마이너스를 넘기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면 0이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고 0이 되는 것은 0부터 1까지야. 둥고 잡으면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나요? 이거 바꿀 줄 알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은 28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푸는 기술인데 해를 구하시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는 공통적인 거야. 연립방정식은 어쩐다고? 공통적인 건데 가우스가 들어갔어. 가우스 풀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범위가 있을 때와 범위가 없을 때. 됐어요? 다른 틀의 풀이 방법도 있어요. 다른 틀의 풀이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범위가 주어지면은 한 칸으로 나눠야 돼. 범위를. 한 칸. 한 칸이란 말은 가우스 안이 한 칸이야. 됐습니까? 가우스 안에가 한 칸이야. 범위가 안 나오면 이렇게 놓고 출발하는 게 맞아요. 한 칸으로 범위를 놔야 돼요. 가우스 안이 한 칸. 그래서 n은 임의의 정수 이렇게 푼다고요. 범위가 주어지면 범위를 한 칸 단위로 나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얼마부터? 0부터 3까지라고 나왔지. 그럼 우리는 문제를 0부터 x를 1까지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한 칸 범위로 나누어 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풀로 가면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다음 39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모두 양수래요. 두 실근이 있어야 돼. 양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두 실근인데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프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서로 다른 게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5a가 4니까 a는 5분의 4보다 작고. 크다야? 좋았어. 크다. 감사하게도 있으니까 실수를 막아줄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뭐야 돼? 두 근 있어? 근데 어째야 돼? 0에서 둘 다 양수이려면 요것만 따지면 되겠네. 1-a는 0보다 크다. a는 1보다 작다. 나오겠지? 엄마 이해되니? 뭐 안 했어 지금? 축은 왜 안 했지? 축은 왜 안 해? 축은 양수야? 축은 양수니까 안 했네요. 축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다음 41번. 자, px가 있고요. qx가 있어요.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래요. 2차 방정식이 3차처럼 보이는데? 없어져요. 아, 얘가 3차구나? 네. 그럼 뭐인지 모르겠네? 여튼간에 이런 식 정리하면 2차가 나온대. 2차가 나와. 근데, 이것이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한 근을 가져.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다.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래프가 양수 그래프면 이렇게 나올 거고 사이에 2가 있다 이 말 아니야. 2를 넣게 되면 음수가 된다 이거지. 뒤집어진 그래프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 식 자체가 fx라 놓으면 f2가 0보다 작으면 끝.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냥 푼 겁니다.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 좀 달리 풀면 돼. 뒤집어서 끌면 돼. 아무 내용도 없는 거야. 다음. m이 작해지면 m이 0보다 작을 때랑 클 때랑 나눠요? 최고차항 계수가 m이 있으면 그러면 m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해서 풀어야지. 예? 2차라고 했습니다. 2차라고 이거는 m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어야지.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요. 43번. 43번은 쪽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43번하고 다음 페이지 몇 번하고 똑같냐면 6번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5번하고 똑같아요. 자, 2차 방정식이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범위가 주어지면 그래프가 다 보는 게 아니잖아.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야. 식을 다 보는 게 아니잖아. 일부만 봐야 되니까 일부만 보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됐어요? 방정식, 부등식에서 범위가 주어진 거에 대한 풀이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조건에 관한 문제는 뭐보다 크다. 해 값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해 범위에 대한, 해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래프 해석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야 훨씬 쉽게 마무리해야 돼요. 값에 대한 것은 해가 무슨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실근을 갖도록 조건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를 나는 그리고 싶은데 그래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그래프가 정확하잖아. m을 범위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를 방정식을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식을 요게 일단 중요한 기술이라고 했지. 이렇게 놓고 풀자 이거야. 방정식을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풀자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놓으면 이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놓으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알겠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도 이 그래프 확실하고 이 그래프도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해석 끝났습니다. 0, 1을 지나는 이차함수 그래프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근데 다 보는 게 아니잖아. 일부만 보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봐. 다 볼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이 그래프가 여기만 볼 거야. 여기만 2,0을 지나는 직선하고 어째? 실근을 갖도록 교점이 발생하도록 이거야. 발생하도록 하면은 거의 이쪽은 확실하네. 이쪽은 접선인 것이 확실하죠. 헷갈리면 뭐 두 개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실해. 이 점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이고요. 마이너스 1,2니까 이놈이 3칸, 2칸인가요? 3칸, 2칸?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분의 2. m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는 양수가 되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PQ를 구할 수 있다. 됐나요? 얘는 또 다른 거 볼까요? 여기에서 0부터 1까지 최소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이 범위에서 요 문제 좀 다른가요? 함수에서 0부터 1까지의 최소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바로 오프나? 그럼 똑같은 문제는 아니네 이거. 똑같이 풀 수 있나? 0부터 1 여기에서
x가 0부터 1일 때의 최함수값이 여기에서 0부터 1까지 함수에서 0부터 1일 때의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돼. 0부터 1까지 그래프가 항상 양수가 돼. 이 범위 내에서 fx의 그래프가 0보다 항상 크다 이 말이지. 양수가 된다는 말은 이 말이네. 다시 fx가 이 범위 내일 때의 함수값이 말 자체가 약간 어색합니다. 이거에서의 함수값, 이거 일대의 함수값, 이 범위 내에서의 함수값, 이 범위 내에서 y의 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똑같이 풀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풀어지네요.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일단 이 말을 해석했더니 이러한 식이 되는 거고 이러한 식을 썼더니 요거에 대한 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야. 그래서 x제곱 이렇게 돼 있고 얘는 4분의 1을 점을 지날 거고 4분의 1,1을 0을 지날 거고 0부터 1 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4분의 1을 지나니까 요 점에서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접하는 게 먼저인지 저기 1,1이 먼저인지는 몰라요. 그러지? 얘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접하는 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데 여기도 있네. 이쪽도 있네. 그러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A가 뭐부터? A가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0보다는 크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이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해석됩니까? 43번까지 했어요. 39번 안 하고 넘어갔나? 39번 아니라 했냐? 아니라 했지. 다음에 2번 했고요. 4번. 자, 4번 하기 전에 5번, 6번, 7번, 8번? 8번? 제일 어려운 문제가 8번인 것 같은데 8번 쉽게 풀고 자 7번 풀어볼게요. 일단 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습니다. 좋았어. 그러면 D 첫 번째가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나왔고요. D2는 1 마이너스 m이 0보다 커. m은 1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서 나온 사실은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왔네요. m제곱이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잖아. 여기서는 m이 1보다 작다니까 결론적으로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어. 얘는 뭐야? 각각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커야 돼. 뭔 말인가? 크다 작다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래프로 가는 거라고.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커야 돼. 이런 상황이네요. 눈에 띄는 위치가 보이나요? 보여? 이 조건에 안 맞는 내용이 이 내용이야. 이 눈에 보이는 점이 이 점이 보여야 돼요. 여기만 따져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여기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 문제 핵심 자체는 요 점이 핵심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요 점은 어떻게 구해? 폭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빼게 되면 2m 1x 1 0에서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나왔네요. 이 위치가 2분의 1. 우연찮게 둘 다 m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얼마다고?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2분의 1을 넣으면 두 번째 식에 따도 첫 번째 식에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양수가 될 수밖에 돼야지 말이 된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아까 얼마에서? 마이너스 1이었나요? 여기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 됐어요? 다음 4번 바로 갑니다. A가 양수야. A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0보다 작아 아래쪽. 얘는 뭐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네. 맞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 것이 가 그래프라고 보면 나 그래프는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거야. 얼마만큼이 1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이 말이야.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C가 양수이면 가는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는 것은 판별식으로 해야겠지. 그러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A는 양수고 C도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작다 말할 수 없네. 그래서 존재한다 하면 틀렸네요. 가의 해가 존재하면 얘는 한 칸 움직인 거니 당연한 말이 되는 거고, 가가 존재했다니 나가 존재했다 이거지. 그래프 보면은 여기가 있으니까 오른쪽을 한 칸 움직였으니까 값은 오른쪽 한 칸씩 움직인 거라고 해. 너무 쉽게 해석되잖아. 그래서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의 해는 이거고 나의 해는 이건데 모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는 거, 이게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거네. 뭐야, 조금 전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 두 개를 빼가지고 만나는 점이 발생하면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얘는 음수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 연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내일 좀 할게요. 두 문제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6번하고 8번.